드라마델리입니다.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가 방송되었습니다. 결국 공진단이 진상구를 죽이게 되네요. 사실 진상구는 공진단의 친아버지인데요. 홍혜교와 진상구는 서로 돈을 주고받고 팔짱을 끼고 하다 공진단에게 들켰었죠. 홍혜교는 그냥 첫사랑이라며 재혼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얼렁뚱땅 위기를 넘어갔었는데요. 공진단은 처음부터 찌질한 진상구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며 다시는 홍혜교를 만나지 말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홍혜교와 진상구는 안 만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점점 APP그룹에서 공진단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 되자 홍혜교는 계속 진상구를 이용하고 있었네요. 진상구가 공진단이 자신이 친아들이라는 걸 알고 난 후부터 눈엣 가시 같은 공마리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거나 장수연의 아들 고필승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결국은 공진단을 위해 진상구가 뭔가를 하도록 헐헐 불을 지피고 있었는데요. 덜 떨어진 그 집 딸내미만 없어지면 우리 진단이가 그룹 회장이 될 수 있단 말이지? 홍혜교에게 확인 또 확인을 한 진상구는 대포차를 빌려선 백주대낮의 길거리에서 공마리를 향해 마구 엑셀을 밟았었는데요. 갑자기 뛰어든 고필승을 보게 되자 진상구는 핸들을 돌려 결국 고필승을 차로 들이받고는 뺑소니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수술이 잘 돼서 별 무리 없이 고필승이 일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뺑소니친 진상구가 잡혔다면 당장 감옥행이 되었을 건데요. 홍혜교는 진상구가 그 범인인지 아닌지 아리송했지만 진실을 알려고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리고는 지금도 공진택이 공진단을 밀쳐내고는 고필승을 양자로 등록하려고 한다고 그걸 막아야 한다면서 진상구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말로 하지는 않지만 진상구에게 자신의 친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암시를 주고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인데요. 그러다 보니 홍혜교와 진상구는 매일 만나야 하고 매일 전화를 주고받아야 하는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말았죠. 진상구는 홍혜교를 위해 그리고 아들 공진단을 위해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나는 형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아무리 돈이 그렇게 좋다지만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팔아먹어? 무식하고 단순한 진상구는 중학교 선배인 고필승 아버지 고연철에게 버럭 고함을 질렀네요. 어떻게든 고연철의 감정을 뒤틀리게 해서 고필승에게 양자 등록을 취소하게 만들 작정이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해봐야 진상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 진상구의 친아들 공진단을 위한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선 진상구는 소금자에게 공진단의 친아버지라는 걸 들키게 되는데요. 진상구는 소금자에게 첫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 아들을 낳아 혼자서 키웠더라고 말을 했었죠. 문간방에서 홍혜교가 라면을 먹다 딱 걸렸을 때는 진상구와 홍혜교는 서로 이종사촌지간이라면서 친척이라고 얼버무렸었는데요. 그런 장꾀에 넘어가는 소금자가 아닙니다. 소금자는 매 같은 눈에 두기를 쫑긋 세우고는 세상 사람들 살피는 일에 일가견이 있는데요. 결국 홍혜교가 진상구의 첫사랑이라는 게 밝혀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진단의 친아버지가 진상구라는 걸 알게 되네요. 사실 고필승이 장수연의 아들이라는 걸 밝힌 사람도 바로 소금자였죠. 궁금한 건 조금도 참지 못하는 소금자의 호기심이 모든 걸 밝힌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27년 전 고필승의 할아버지와 백미자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알아차린 사람도 소금자였습니다. 결국 김선영이 백미자를 추궁하게 되고 백미자가 고필승 할아버지를 험담하게 되면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었고요. 결국 소금자가 공진단의 친부가 진상구라는 걸 알아내면서 아들 고연철에게 큰소리치던 진상구의 목덜미를 딱 잡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진상구는 역으로 공진단의 출생의 비밀을 좀 지켜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상황으로 변하고 말았죠. 중학교 선배인 고연철을 협박이라도 하듯이 몰아붙이다가 결국은 반대 입장이 되었는데요. 더구나 진상구는 고필승 가족에게 엎드려 빌어도 용서받지 못할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바로 얼마 전 홍혜교가 미워 죽겠는 공마리를 차로 치려다
결국 고필승을 차로 받아버리고는 뺑소니를 쳤으니 말이죠. 자신이 남들에게 공진단의 아버지라는 게 다 밝혀져 버리자 공진택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만 해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게 되는데요. 이런 와중에 공진단은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고필승이 공진택의 양자가 되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진단은 자신이 언론에 뿌린 김지영과의 약혼 기사가 왜 모두 단번에 내려가 버렸는지 대충 알게 되었죠. 분명 이제 그룹 내에서 힘을 좀 가지게 된 고필승이 자신의 약혼 기사를 맡고 있다 생각했던 공진단은 괘씸한 마음에 복수를 하려고 박도라와 데이트하는 고필승 뒤를 따라갔던 건데요. 고필승에게 주먹질을 하다 그걸 말리는 김지영을 밀치게 되면서 꿈에나 들리던 그 이름을 들었습니다. 도라야, 괜찮아? 고필승이 넘어지는 김지영을 향해 뛰어가면서 했던 말인데요. 김지영이 박도라라니. 공진단이 알기에 분명 박도라는 그때 바다에서 죽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분명 고필승은 김지영을 향해 도라야 라고 불렀었네요. 처음 공진단이 김지영을 보고 관심이 갔던 것도 바로 박도라와 닮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고필승 촬영 현장에 들렀다가 자신의 새 양복의 실수로 커피를 쏟은 김지영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되었던 건데요. 양복 세탁비를 물어준다는 둥, 옷값을 물어주겠다는 둥,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 출신 김지영을 재미있는 사람이다 생각을 했었죠. 미안해서 밥 한 끼 사겠다는 김지영과 밥을 먹으면서도 줄곧 떠올랐던 이름은 바로 박도라였네요. 어떻게 김지영이 박도라랑 이렇게나 닮았지? 궁금했던 공진단은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라 해도 김지영이 박도라로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공진단은 무엇보다 박도라에게 속았다는 게 너무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신이라는 걸 알고 만나와 놓고 이제 와서 자신을 밀어내는 게 너무도 못마땅했던 건데요. 공진택은 공진택대로 자신을 APP그룹에서 뒤로 밀쳐버리고는 고필승을 양자로 들여선 그룹 후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도라 역시 자신을 이제 완전 외면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공진단은 박도라가 죽었다 생각하고는 잊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박도라 스폰 배우 사건인데요. 그 당시 박도라가 죽은 이유는 바로 이 스폰 배우 사건이 실시간 인터넷을 통해 전 국민에게 방송이 되었다는 것이었죠. 박도라가 자신과 결혼하겠다며 결혼식까지 날짜를 잡아놓고는 거의 마지막에 가서 안 되겠다고 휙 가버렸던 건데요. 공진단은 이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공을 들이며 왔는데 박도라가 그렇게 가버리고 약혼을 일방적으로 깨버리니 너무도 화가 났었네요. 그래서 공진단은 박도라 주변의 모든 희망의 싹을 다 잘라버리기로 했었죠. 박도라가 죽은 후 공진단에게 자꾸만 박도라 귀신이 나타나자 홍혜교와 무당점집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공진단은 자신의 진심인 양 박도라에 대한 마음을 다 쏟아놓았었죠. 박도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자신에게 무릎 꿇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일을 벌였었다고 털어놓았었죠. 그게 공진단의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거짓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공진단에게 박도라의 의견은 모두 무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과 결혼은커녕 더 이상 만나는 것도 힘들다고 도망치는 박도라를 잡아 자신 앞에 무릎을 꿇리고 자신의 그늘 속에 살게 하겠다는 그런 신보는 사이코패스나 다름이 없는데요. 결혼이든 약혼이든 두 사람이 서로 미래를 약속하고 살아간다는 건 좋아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박도라가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도 그 감정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좋아하면서 괜히 그렇게 표현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분명 사이코패스죠. 상대의 감정에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결국 박도라는 공진단을 찾아 무릎을 꿇었던 게 아니라 바다를 찾아갔었던 건데요. 그리고 차가운 물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걸 너무도 잘 알 텐데도 사이코패스 공진단은 또다시 이를 꾸미고 있네요. 김지영에게 음료 광고를 들이밀었는데요. 공진단은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걸 모른 척하면서
엄청난 큰돈을 출연료로 주면서 박도라에게 음료 광고를 부탁했던 건데요. 하지만 일은 공진단이 계획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김지영, 아니 박도라는 절대 공진단이 원하는 대로 더 이상 말을 들어주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공진단은 하다 안 되니 자신이 마음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했네요. 누군가와 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별할 시간이 필요한 거야. 내가 마음 정리할 동안은 너를 만나야겠어. 공진단은 큰 소리를 쳤지만 하지만 박도라는 공진단의 마음대로 말을 들어주지 않겠네요. 박도라의 옆에는 이제 항상 고필승이 함께 있는데요. 그래서 공진단은 모든 게 자신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열을 받아선 제대로 발동이 걸려버렸죠. 이런 와중에 진상구와 홍혜교가 만나는 장면을 공진단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결국은 진상구가 자신에게 피를 물려준 친아버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손으로 진상구를 해치게 되겠네요. 공진단이 박도라에게 해왔던 모든 일의 대가는 자신이 자신의 아버지를 해침으로 인해 그 벌을 받게 되는 건데요. 홍혜교 마찬가지죠. 15년 전 공마리를 차로 치어 후계자가 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바로 홍혜교입니다. 이제 그 벌을 공진단과 진상구를 통해 이런 식으로 지독하게 받게 되겠네요. 인과응보 사필 규정입니다. 이제 공진단은 감옥으로 들어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고필승과 박도라 주변을 괴롭히던 공진단과 진상구 그리고 홍혜교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APP그룹의 고필승 후계자 계승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서 박도라와의 성대한 결혼식이 화려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서로의 사랑을 참아왔던 박도라와 고필승, 행복해지는 순간이 빨리 오면 좋겠네요. 오늘 미녀와 순정남 드라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